자,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 15분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이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읽을 열전은요, 권94 전담 열전입니다. 34번째 열전입니다. 전담은 적현 사람으로, 적현이라는 거는 여기 산동에 있다 그러는데 아마 뭐 이 어디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세부적인 거를, 그죠? 우리 동네도 모르는데. 원래 제나라 왕족 전씨의 후예이다. 전담의 사촌 동생 전영과 전영의 동생 전횡은 모두 세력가로서 강대한 가문을 배경으로 대중들을 휘어잡았다. 여기를 클로즈업 해놓자. 진섭은 처음 군사를 일으켜 초왕으로 군림하고는 주부를 파견하여 윗땅을 침략하여 평정한 뒤 북쪽으로 적현에 당도하도록 하였다. 요 얘기는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그 장이진녀열전할 때 잠깐 나왔죠. 위나라 땅이라는 건 이제 여기 요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 이쯤 땅? 아무튼 중원 땅입니다. 자, 북쪽으로는 적현에 당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적현의 성은 굳게 방비되어 있었다. 전답은 거짓으로 자기 노복을 결박하고 청년들을 대동한 뒤 관하에 당도하여 노복을 살해하겠다는 보고를 하려고 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각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 노비는 짐승처럼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지만 반드시 사전에 관하에 보고해야 된다. 아, 죽이기 전에 보고해야 된다고? 전담은 본래 적현의 혈령을 살해한 뒤 군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노비 살해에 관한 보고를 가장하여 혈령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는 적현의 혈령이 나타나자 그를 때려 죽인 뒤 세력가와 청년들을 소집해놓고는 제후들이 진나라에 대항하여 자립하고 있소이다. 제나라는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로서 나는 그 전씨의 후예이니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고 라고 말하고 마침내 스스로 제나라의 왕이 올라 군사를 일으켜 주부를 공격하였다. 주불이 군사를 철수하고 돌아가자 전담은 군사를 이끌고 동쪽 제나라 땅을 점령하였다. 아, 내가 보니까 적이라는 게 대략 요 근처인 것 같아요. 적현이라는 게 요 근처 같은데 맥락상 그런 것 같은데. 양파 왜? 밥 줄까? 배고파. 이 새끼야, 나도 아직 안 먹었는데 뭐 니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진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현 쪽에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위나라를 깨고 그리고 제나라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적현에서 전담이 이거를 이제 폐주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제나라를 접수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나라 장군 장함이, 장한이죠, 장한. 이 장한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여기 어디에요? 이 책에는 장함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장한이라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난번에는 계속 장함이라 읽었었는데, 장한이 임제에서 위나라 왕 구를 포위하였는데 그 형세가 위급하였다. 그 위구 얘기죠. 위구. 이것도 제가 이제 팽월위표열전에서 읽은 바 있었죠. 임제라는 게 어딜까? 임제는 지금의 하남성 봉구현이라니까, 하남이라고 하니까 이 근처 어디가 나겠어요, 그죠? 이 근처일 거야. 여기가 위나라 땅이니까. 그 형세가 위급하였다. 위나라 왕이 제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제나라 왕 전담은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구원하였다. 자, 진나라에서 장한이 위나라를 쳤는데 위나라에서 형세가 위급하니까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해가지고 전담이 군사를 보냈다 라고 합니다. 장함의 군대는 한밤에 몽둥이를 들고 입에 물고 습격하여 제나라와 위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임제 아래에서 전담을 살해하였다. 전담의 사촌 동생 전영이 전담의 세잔병들을 모아 동쪽 동화 땅으로 폐주하였다. 동화라는 곳은 내 기억에 아마도 요 근처 땅일 거예요. 낭야 근처일 거야. 이 근처에 그 항구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근처 어디입니다. 동화라는 곳은 제나라로 도망쳤다는 말이죠. 아무튼 구원해 왔는데 이제 장한이 그걸 개박살내버렸다. 근데 이거 전담이 열전인데 지금 세 문단인가 두 문단 만에 전담이 죽으면 어떡해.
제나라 왕 열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자, 제나라 사람들은 왕 전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옛 제나라 왕 전건의 동생인 전건이라는 거는 전국시대 제나라의 마지막 군주라고. 잠깐만요. 전건의 동생인 전갈을 제나라 왕으로, 전각을 제상으로, 전간을 장군으로 옹립하여 제후들에게 대항하도록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나라,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보다는 각각의 나라 사람들, 나는 제 나라 사람이다, 누구는 초나라 사람이다, 이런 어떤 지역색이 되게 강했던 시절인데, 여지없이 지금 그게 글 속에 표현되어 있죠. 자, 전형이 동화 땅으로 패주하니 장안이 추격하여 그를 포위하였다. 항량은 죄송합니다. 항량은 전형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 병사를 끌고 장안의 군사를 쫓아 동화 아래서 격파했다. 자, 위구가 개작살나고 장안이 위나라를 조지고 다시 동화까지, 참 미안합니다. 착각했네. 동화라는 거는 여기 동군 옆에 있는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동화라는 것은요, 이게 내가 착각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동군 있죠. 동군 근처에 있는 나루터입니다. 황하를 건널 수 있는 나루터인데 내가 착각했네요. 아마 이쯤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나라 박살내고 장안이 추격해가지고 동군, 여기 어디에요? 동화에서 이제 그 포위했는데, 다시 또 이제 전시해부리를 포위했는데, 초나라의 항량이 이거를 듣고 구원해줬다는 거지. 여 밑에서 이렇게. 장안이 서쪽으로 달아나자 항량이 기세를 타고 그를 추격하였다. 한편 전형은 제나라 사람들이 전갈을 왕으로 옹립한 것에 화가 나서 곧바로 병사를 끌고 귀국하여 제나라 왕 전갈을 몰아냈다. 전갈은 초나라로 도망쳤고 제나라 제상 전각은 조나라로 도망갔으며, 전각의 동생 전간은 이미 조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려 갔기 때문에 그곳에 체류하면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전시들끼리 또 뭐 내분이 있나 보구나. 같은 전시지만, 그죠? 전형은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 왕으로 옹립하고 그를 보좌했으며, 전형은 장군이 되어 제나라 땅을 평정하였다. 항량이 앞서 장암을 추격하였지만 장안의 병력이 더욱 강력해지자 항량은 사신을 파견하여 조나라와 제나라에게 알리고 군대를 출동시켜 장안을 함께 공격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전형이 초나라가 전갈을 죽이고 조나라가 전각과 전간을 죽이도록 한다면 기꺼이 출병하겠소 라고 말하니, 초나라 회왕이 전간은 우방국의 왕으로서 궁지에 몰려 우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오 라고 말하였다. 조나라 역시 전각과 전간을 죽이면서까지 제나라와 교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제나라 사신 말하기를 독사가 손을 물면 손을 자르고 발을 물면 발을 자르는 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가, 전각, 전간은 초나라와 조나라의 손과 발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어찌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진나라와 다시 천하의 호응을 얻는다면 반란자의 무덤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초나라와 조나라가 말을 듣지 않자 제나라 역시 화가 나서 끝내 출병하려 하지 않았다. 장안은 과연 항량을 죽이고 초나라 병사를 격파했다. 초나라 병사가 동쪽으로 도주하니 장안은 황하를 건너 거록 땅에서 조나라를 포위하였다. 거록 땅이죠. 포위하였다. 항우가 달려가 조나라를 구원하였는데 항우는 이 일로 전형을 원망하게 되었다. 요이라는 그 거록에 관련한 이야는 장이진녀 열전에 잘 나와있죠. 항우는 이미 조나라를 구원하고 장안 등을 굴복시켰으며 서쪽으로 진군하여 함양을 피로 물들이며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제후들을 왕으로 책봉하였다. 제나라 왕 전부를 파견하여 교동왕으로 책봉하였고 증묵 땅에 도읍을 정하게 하였다. 증묵이라는 거는 이제 임치고, 이게 임치 옆에 증묵이 있었을 거예요.
뭐 교동왕 그랬으니까 아마 이 지역인 것 같네. 지금 여기 이게 교동군이잖아. 그죠? 제나라 장군 전도가 항우를 따라 조나라를 구원하면서 그 길로 함곡관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도를 제나라 왕으로 옹립하고 임치의 도읍을 정하도록 하였다. 옛 제나라 왕 전건의 손자인 전하는 항우가 막 황하를 건너 조나라를 구원하였을 때 제수 북쪽의 몇 개의 성을 무찌른 뒤 군사를 거느리고 항우에게 투항한 적이 있었다. 항우는 전한을 제북왕으로 세우고 박양에 도읍하게 하였다. 전형은 항량에게 거역하였고 출병하여 초나라와 조나라를 원조하고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였다. 조나라 장군 진여 역시 우리가 아는 장희진여열전의 진여입니다. 진여 역시 실각하여 왕이 되지 못하였다. 남피에 그때 후로봉이 있었다 그랬나? 그랬죠. 두 사람 모두 항왕을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시죠, 그죠? 일단은 이제 항량이 장안을 상대하려고 제나라에다가 구원을 요청했었었는데 얘가 안 보냈어. 왜 안 보냈냐면은 얘가 위나라를 구원하러 군대를 보냈을 때 내지에서 그러니까 같은 전시이긴 한데 어쨌건 다른 뭐 파쪽 사람들이겠죠. 다른 계열 사람들이 다른 계열 전시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칭해버렸거든. 그 와중에 그래가지고 구원하러 갔던 원래 제나라 왕족은 동화에서 후퇴했다가 동화에서 전 장안을 깨부수고 원래 제나라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왕이라 그런 놈들을 축출해버렸는데 그 축출된 왕족들이 한쪽은 초나라로 도망가고 한쪽은 조나라로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제 항량이 장안이 아직 덜 깨졌으니까 나도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제나라가 그럼 도망갔던 옛날 놈들 다 죽여주면, 왜냐하면 그게 제나라의 어떤 왕위의 큰 걸림돌이잖아, 그죠? 뭔가 좀 찜찜하잖아. 그래가지고 죽여주면은 어쨌거나 내가 군대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초나라하고 조나라에서 엿먹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제나라에서 군대를 안 보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누굽니까? 항량이 장안한테 죽어버리고, 장안이 이제 거록을 포위했는데, 장의의 어떤 거록을 포위했었었는데, 조나라의 거록을 포위했는데, 근데 누구죠? 그래, 항우가 항량을 대신해가지고 지휘관이 돼가지고 거록에서 장안을 개박살내버리고, 마침내 기세를 몰아가지고 함양까지 들어가 버렸는데, 함양까지 들어가지고 진나라를 멸망시켜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항우가 제후들을 봉하잖아요. 18제후라 그러나? 아무튼 봉하잖아요, 그죠? 여기 뭐 삼진 제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방도 여기, 이름이 얀 유방도 여기 들어가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옛날 우리가 구원군 안 보내 엿먹으라고 했던 제나라 군사들은, 제나라 왕은 그 전시들은 거록이나 아니면 함양을 공격할 때 군대를 안 보냈다는 이유 때문에 왕으로 봉작을 받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아까 초나라하고 조나라로 도망갔던 다른 전시들 있죠. 그 전시들이 뭐 교동왕 그 다음에 제북왕, 요렇게 제왕 이렇게 봉작받아 버린 거지. 그래서 전형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화가 난 거죠, 항우한테. 자, 뭐 요약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좀 복잡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왕이 귀국하고 제후들은 각자 제국으로 돌아가자 전형은 어떤 사람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전열을 도와 조나라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시키고는 자신 역시 군대를 동원하여 전도를 공격하니 전도가 초나라로 달아났다. 전형이 제나라 왕 전부를 붙잡고 교동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전부의 좌우 신하들이 항왕은 포악하기 때문에 왕께서는 교동 땅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시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니 전부는 두려워 곧바로 봉지로 도망가듯이 가버렸다. 전형은 화가 나서 제나라 왕 전부를 추격하여 증목 땅에서 살해하였다. 돌아오면서 제북왕 전한을 공격하여 죽였다. 이리하여 전형은 곧 스스로 제나라 왕에 올라 3제의 땅을 모두 병합하였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동에 한 명을 봉하고, 사람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다면은 한 명을 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박상이란 곳인가? 거기다가 이제 제북을 봉하고, 제북왕을 봉하고, 그 다음에 제왕을 봉하고,
아 여기 제북인가 보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제수 이북이라 그래서 제북이라 그러나? 그렇게 봉했는데 전형이 빡쳐가지고 그 세왕을 전부 다 개박살 내버리고 그걸 삼재라 그러는 모양이네요. 그 세왕을 개박살 내버리고 자기가 제나라를 하나로 통합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방금 고문단이었죠. 황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개빡쳐가지고는 곧바로 북쪽으로 제나라를 토벌하였다. 제나라왕 전형의 군사들이 평원으로 패주하였으니, 평원이라는 곳은 여기 북쪽에 있는 땅이죠. 평원으로 패주하니 평원 사람들이 전형을 살해하였다. 개판이구나. 황왕은 마침내 제나라의 성곽을 불질러 평평하게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모두 사륙하였다. 제나라 사람들이 서로 모여 반항하였다. 전형의 동생 전횡은 흩어졌던 병사를 수습하여 수만 명이 되자 성양 땅에서 항우를 반격하였다. 보자, 성양이라는 거는요, 지금의 산동성, 저게 무슨 글자지? 모르는 글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무슨 성현이랍니다. 아무튼 여디겠죠, 그죠? 여기에서 항우한테 개겼다. 한편 한왕은 유방이죠. 한왕은 제후들을 이끌고 초나라를 무찌른 뒤 팽성으로 들어갔다. 이게 그 항우가 계속 제나라에 발이 묶여 있었다는 말이 계속 이제 앞에 열전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요거 때문인가 보네. 요거를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근데 아무튼 항우가 삼재가 망한 걸 개빡쳐가지고 올라가지고 어디에요? 팽성에서 올라가가지고 제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와중에 어디에요? 유방이 팽성을 공격해버렸다는 거지. 여기 촉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씹고 있는 그 유방이 개촉당한 거. 자, 팽성으로 들어왔다. 항우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나라를 포기하고, 항우가 다시 여기서 제나라를 포기하고 귀국하여 팽성에서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달아 정쟁을 벌였고 형량에서 서로 대치하였다. 팽성에서 유방이 개빡치죠, 그죠? 개촉당하죠, 그죠? 그리고 형양에서 여기서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하남의 형양에서. 마우스 이게 좀 도움이 되려나? 자, 어디다 가는 게? 자, 이 때문에 전형은 다시 제나라의 성읍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었고, 전형의 아들 전광을 제나라 왕으로 옹립하고 전횡 자신은 그를 보좌하며 국정을 도맡았는데 크고 작은 국정 모두를 재상이 결정하였다. 전횡이 전횡을 부리네. 전횡이 제나라를 평정한 지 3년이 흐른 뒤에 한왕은 역생을 전광과 재상 전횡에게 보내 한나라에게 항복하도록 유세하였다. 유방은 여기서 이제 제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항우를 따르지 말고 우리를 따라라고 이제 보냈던 거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와중에 여기 어디입니까? 한신은 조나라 조지고 그 다음에 연나라 조지고 마침내 제나라까지 공격하려고 하던 와중이었죠,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아까 회음열전에서, 아까가 아니지, 며칠 전에 회음열전에서 제가 읽은 바가 있죠, 그죠? 자, 전횡은 옳다고 여기고 역하 땅에 있던 군사를 해산시켰다. 한나라 장군 한신은 병사를 이끌고 장차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당초에 제나라는 화무상과 전해를 시켜 역하 땅에 진제를 치고 한나라와 대치하도록 하였다. 한나라 사신이 도착하자 역생이죠, 수비를 풀고 사병에게 음주를 허락하였다. 제나라는 사신을 파견하여 한나라와 화평하려고 하였다. 한나라 장군 한신은 이미 조나라와 연나라를 평정하고 괴통의 계략에 따라 평원 나루를 건너 제나라의 역하군을 습격하고 그 기세를 몰아 임치로 입성하였다.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괴통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원래 이름은 괴철이랍니다. 괴철인데 내가 찾아보니까 괴철이고, 나중에 이제 한나라 무제 이름이 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철이 이름을 피위하려고 아마 일부러 통으로 적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괴통에 대해서, 괴철의 어떤 계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회음열전에서 충분히 얘기한 바가 있죠.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까? 유방 그 한신이 이제 여기 조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를 조지고 그 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이 제나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역생이 먼저, 여기기죠, 여기가 먼저 제나라 들어가가지고 말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제나라 항복시켜버렸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괴통이 한신을 충동질해가지고 제나라는, 그러니까 니는 개고생해서 조나라하고 연나라를 평정했는데 역생은 지금 가가지고
말 잠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 나라를 평정했다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가 네 생각엔 좀 빡치지 않겠느냐. 어차피 제 나라를 치지 말라는 명령도 없었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제 나라를 박살내버려라 라고 해가지고 항복해가 한나라한테 항복해가지고 그 군 경계를 풀고 있던 제 나라 군사들을 한신이 개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임치도 포위해버리죠. 그게 바로 요 사건입니다. 자, 제나라왕 전광과 제상 전횡은 화가 나서 역생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역생을 삶아 죽였다. 제나라왕 전광은 동쪽 고밀로 날아났고 제상 전횡은 박으로 날아났으며 임시제상 전광은 성양으로 날아났고 장군 전기는 교동 땅에 진을 쳤다. 엄청 전시들이 많네. 초나라는 용저를 파견하여 제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였고 한신이 이제 제나라를 조지니까 초나라에서는 용조라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제나라를 구원하게 하였고 어디 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 잠깐. 용조를 파견하여 제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였고 제나라 왕과 고밀에서 함께 진을 쳤다. 한나라 장군 고밀도 여기 근처 어디겠죠? 한나라 장군 한신과 조참입니다. 조참은 용조를 죽이고 제나라 왕 정광을 사로잡았다. 한나라 장군 관영은 제나라 임시 제상 정광을 추격하여 사로잡고 박당으로 진격하였다. 전횡은 제나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제나라 왕위에 올라 관영을 반격하였다. 관영은 전횡의 군사를 영땅에서 무찔렀다. 전횡은 양나라로 패주하여 팽월에게로 귀순하였다. 대량으로 패주했다. 팽월은 당시에 양땅을 거점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한왕을 위하기도 하고 초왕을 위하기도 하면서 일하고 있었다. 한신은 이미 용조를 죽이고 연달아 조참에게 진군을 명령하여 교동 땅에서 전기를 때려 죽이게 하였으며 관영에게는 제나라 장군 전흡을 천승 땅에서 때려 죽이게 하였다. 한신은 마침내 제나라를 평정하고 자신이 제나라의 임시왕이 되겠다고 요청하자 한나라에서는 추세에 따라 그를 진왕으로 옹립해버렸죠. 그거는 이제 제가 해음을전에서 읽은 바 있죠. 자, 그로부터 1년 뒤에 한나라는 항적을 멸망시키고 항우를 멸망시키고 한왕은 황제에 즉위하였으며 팽월을 양나라 왕으로 삼았다. 전횡은 주살될 것이 두려워 자기의 무리 500여 명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섬에서 살았다. 고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전횡 형제는 본래 제나라를 평정하였고 제나라의 많은 현자들이 그를 따랐으니 지금 바다 가운데 방치해두고 거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사신을 보내 전횡의 죄를 사면하고 그를 불러오게 하였다. 전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절하였다. 저는 폐하의 사신 역생을 삶아 죽이고 듣건대 지금 그의 동생 역상이 한나라 장군이 되었고 그는 또한 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송구스러워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으며 청컨대 평민이 되어 해도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섬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사신이 돌아와 보고하자 고제는 곧바로 미위 역상에게 만일 제나라 왕 전횡이 돌아왔을 때 그를 수행하는 사람과 말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일족을 멸하는 죄를 내리라라는 조서를 내리고 다시 사신에게 부저를 들고 역상에게 조서를 내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면서 전횡이 오면 크게는 왕으로 작게는 후에 모할 것이다. 오지 않으면 장차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주살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였다. 말하였다. 유방이 전횡은 곧 자신의 빈객 두 사람과 함께 역마를 타고서 낙양으로 향하였다. 낙양에서 30리 떨어진 시향역에 머뭇간 이랬을 때 낙양이라는 곳이 이제 여기 있죠. 삼천군이 아마 낙양 근처일 텐데 낙양일 텐데 이랬을 때 전횡은 사신에게 완곡하게 남의 신하된 자가 천자를 아련하는데 마땅히 목욕을 해야지요 라고 말하고 유숙하였다. 전횡은 자신의 빈객에게 처음에 나 전횡과 한왕은 모두 난면하여 왕이 되어 고라고 칭하였지만 고라는 거는 이제 왕이 자기를 이르는 표현이랍니다. 지금 한왕은 천자가 되고 나는 망명을 다니는 포로가 되어 국면하면서 그를 섬겨야 하니 이 추억은 정말로 참기 어렵게 되었다. 나는 장차 남의 형을 삶아 죽이고도 그 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군주를 섬겨야 합니다. 비록 그가 천자의 조서가 두려워 감히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하지만 내 어찌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또한 폐하께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까닭은 나의 얼굴을 한번 보시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낙양에 계시니 지금 내 목을 잘라 30리를 말로 달리면
그 모습이 변질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대로 볼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자기의 목을 자르려고 하면서 빈객에게 자신의 목을 받들고 사신을 따라 말을 달려 고제에게 이르도록 하였다. 고제는 이유가 있었구나. 평민에서 시작하여 삼형제가 번갈아 왕이 되었으니 어찌 어질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는 그의 부빈객들을 도의로 임명하였고 군졸 2000명을 선발하여 왕의 예를 갖추어 전횡에 장례를 거행하게 하였다. 장례가 끝나자 도빈객들은 무덤 옆에 구덩이를 파고 모두 스스로 목을 베고 거꾸로 처박혀 전횡을 따라 죽었다. 고제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전횡의 빈객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듣기에 그 나머지 500명은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다가 사신을 시켜 불러오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도착하여 전횡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 전횡 형제가 선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대사고 말하였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번 편은. 심하도다 괴통에게 대하여 제 나라의 전횡을 현혹시키고 회유물을 교만하게 만들어 마침내 저 두 사람을 망쳤구나. 괴통은 언변술에 능통하여 전국시대 권무와 임기응변을 논한 81편의 글을 지었다. 괴통은 제 나라 사람 안기생과 친하였으며 안기생은 일찍이 항우에게 벼슬자리를 얻길 바랬지만 항우가 그의 계책을 채용하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항우가 이 두 사람을 책봉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끝내 받으려 하지 않고 도망갔다. 전행의 고장한 절개와 그의 빈객들이 그의 의리를 흠모하여 따라 죽은 것은 어찌 더할 수 없는 현명함이 아니겠느냐. 난 이런 연유도 그의 열전 속에 넣었다. 천하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 텐데 끝내 그 절개를 그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내가 최근에 읽은 편들에 대해서 좀 뭐예요. 제가 사마천의 어떤 평이 좀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이게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대로 그 괴통이죠. 괴철이 한신을 설득해가지고 제나라를 조직해 한 건 맞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나라 왕족들 아까 전횡일족 있잖아요, 그죠? 전횡일족 그 다음에 여기기도 죽었고 그리고 한신도 결국 신세를 망쳤으니까 뭐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그거는 그때 괴통이 이제 나중에 또 한신한테 제안한 대로 북쪽 땅을 다 갖고 천하를 산분할 수 있다라는 계책이 어떤 원대한 구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거는 당연히 뭐 사마천은 이제 한나라의 어떤 신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없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신한테나 괴통한테는 그게 가장 최고의 책략이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한신하고 전시 일가하고 그 다음에 역기기의 신세를 전부 다 망친 게 돼버리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그게 그 당시 한신한테는 그렇게 썩 불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제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마천은 교묘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세가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열전은 권 95. 많이 읽었다, 그지? 벌써 35번째 열전이라 그러니까. 권 95의 번역 등관 열전입니다. 번역 등관이라는 거는 번쾌, 그 다음에 역이라는 거는 뭘까? 역이 뭘까요? 번은 역, 번은 번쾌고 역은 역상이라네요. 역이기의 동생이랍니다. 그리고 등이라는 거는 하오영이고요. 관이라는 건 아마 관영일 텐데. 그 번역 등관 열전은 그거네. 그래서 그 유방 밑에서 열심히 싸웠던 이제 그 장군들에 대한 열전 같네요. 역이기 열전은 나중에 또 따로 있습니다. 역이기 열전은 그 역생 육보 열전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따로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유, 이제 진짜 반쯤 읽었네요, 사기열전을. 다음에 또 그러면 읽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열전 하나 읽으면 목이 가요. 이게 말을 적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또 읽겠습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감사드리고, 나는 이걸 방송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아무튼 오늘 꼭 투표하시고요. 오늘 투표날이거든요. 꼭 투표하시고 투표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나는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번역 등반 열전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남 열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